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쓰신 아침마다 지혜 칼럼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인생 후반부의 올바른 질문 찾기라는 글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은퇴, 건강, 관계? 이런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로나 점성술 같은 뭐랄까 신비주의 상담을 찾게 될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보다는 이 현상이 우리 마음,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겪는 분들의 심리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무엇인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칼럼이 정말 매력적인 게 타로가 맞냐 틀리냐는 그 뻔한 논쟁을 완전히 비껴간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대신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서 어떻게든 한 줄기 빛,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를 들여다보죠. 정답을 구걸하는 대신에 올바른 질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정답이 아니라 질문. 바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칼럼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큰 결정을 앞두고 실수하고 싶지 않으니까 누군가 이쪽입니다. 이 길이 맞아요. 하고 딱 점해주길 바라는 마음. 아, 사실 저부터도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칼럼에 인용된 그 퓨어 리서치 센터 통계를 보니까요. 네. 미국 성인의 30%가 1년에 한 번 이상 이런 신비적 상담을 이용한대요. 30%나요? 3명 중 1명이네요. 네,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 수치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대부분은 그냥 재미삼아 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재미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동기요? 네. 칼럼이 지적하듯 경제 상황이라던가 건강, 인간관계처럼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이런 상담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 세대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막 얽혀 있죠. 뭐 은퇴 후 돈 문제는 어떻게 할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죠. 네. 이런 문제들은 똑 부러지는 정답이 없잖아요. A를 하면 B가 된다는 식의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문제들이고요, 너무. 너무 거대하고 막막하게 느껴지고요. 네, 바로 그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하나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걸 설명해줄 더 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서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 서사요? 네. 내 개인의 실패나 불운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내 상황을 재해석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훨씬 견디기 쉬우니까요. 와, 서사를 원하게 된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칼럼에서 심리치료랑 타로를 비교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심리치료는 상처의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잖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당신의 트라우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직접적으로요. 근데 이건 때로 너무 아프고 버거울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타로는 상징이라는 걸 사용해서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보게 만든다고요. 네, 바로 그 거리두기가 핵심입니다. 칼럼에 등장하는 예시가 이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는 직접적인 진단은 뭐랄까, 골문 상처를 맨손으로 꾹 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아프죠. 네,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다리, 물병 자리에 위치해서 나타나는 지적,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표현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본질은 같을 수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뜨거운 냄비를 직접 잡는 대신에 두꺼운 오븐 장갑을 끼고 잡는 느낌이랄까요? 상처는 상처인데 나를 보호해줄 장치가 하나 있는 거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칼럼에서 말하는 심리적 완충 장치의 역할이죠. 특히 평생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상징적인 접근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이 상징적 언어가 주는 이점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내 탓이라는 자책감을 덜어줍니다. 아, 자책감. 네, 문제를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의 일부로 보게 하니까요. 둘째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맨날 보던 문제도 별자리나 카드 이미지라는 새로운 틀에 넣어서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모든 걸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렵죠. 네, 상징의 언어는 바로 그 진실을 부드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일깨워주죠. 결국 중요한 건 타로가 미신이냐 아니냐는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마음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관정이에요. 우리는 내일 타로가 미래를 맞히냐, 못 맞히냐에만 골몰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짚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칼럼의 핵심 일화를 보면 더 깊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오래된 저택을 보고 이사를 고민하면서 타로 상담을 받은 이야기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이야기죠. 작가의 질문은 아주 명확했어요. 이 집을 사야 할까요? 예스냐 노냐. 그렇죠. 당장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스냐 노냐 하는 답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카드에서는 바보, 디폴, 리랑 힘 카드가 나왔다고 해요. 새로운 시작,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 그리고 내면의 힘을 믿으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였죠. 그런데 남편분의 반응이 정말 현실적이었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대답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맞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당장 대출 이자가 얼마고 수리비는 얼마나 들지가 궁금한데 새로운 시작이라니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일화의 진짜 메시지는 다른 곳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순간 작가가 깨달은 건 카드의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던진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이 칼럼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와, 듣기만 해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떤 질문으로 바뀌어야 했던 걸까요? 바로 왜? 라는 질문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집을 어떻게 사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방법에 갇혀있던 시선이 나는 왜 지금 이 낡고 거대한 집을 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동기를 향하게 된 거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답은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그 집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모험과 삶의 확장이었던 거예요. 와. 그 저택은 그녀 내면의 깊은 욕망이 외부로 투영된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집은 그냥 계기였을 뿐이고 진짜 이야기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하우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내가 이걸 왜, why 시작했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다가 나는 왜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까에만 집중하다가 나는 왜 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가라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러네요.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핵심으로 데려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칼럼에 나오는 운명을 가지고 노는 자유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운명이라는 건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로 같은 도구는 그 거대한 운명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카드를 뽑고 해석하는 작은 행위를 통해 아주 작은 통제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 작은 통제감이 주는 위안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두 가지 일어난다고 칼럼은 설명해요. 첫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운명에 기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책임감이 강해진다뇨? 그렇죠. 보통은 결장을 떠넘기려고 점을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타로는 이 집을 사세요 혹은 사지 마세요 라고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저 상징과 이야기를 던져줄 뿐이죠. 그 상징을 내 삶의 맥락에 맞춰 해석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결국 타로는 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성찰의 거울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정을 대신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관점의 유연성이요? 네, 칼럼에서는 카드가 매일 아침 오늘 당신이 맡을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질문이 특히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울림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 이제는 은퇴한 누구 같은 고정된 사회적 역할에 갇혀 살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런 단단한 껍데기에 균열을 냅니다. 어제까지는 걱정 많은 은퇴자였지만 오늘은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탐험가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은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매일 새롭게 나를 정의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해방감을 주는 관점이네요. 결국 인생 후반부에 정말로 필요한 건 미래를 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살아온 길을 새롭게 바라보는 해석의 힘이라는 칼럼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돌아보며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때 그 회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하고요. 그렇죠. 평생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길이 내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어요.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했고 그 길은 내가 걷고 있던 그 길이었다. 네. 이 문장이 어쩌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바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해석의 힘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타로든 점성술이든 혹은 심리학이나 철학이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도구의 진짜 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도구들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용기를 얻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답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인공들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으면 합니다. 칼럼의 작가가 왜 나는 이 집을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진짜 욕망을 발견했듯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질문, 어쩌면 오랫동안 외면해 왔을지도 모르는 그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의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그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